그동안 다이어트를 너무 반복해서 이제는 살이 잘 안 빠지는 몸이 된 것 같아요. 이미 먹는 양도 굉장히 적어서 더 이상 적게 먹는 다이어트는 효과가 없는데, 시작은 다 똑같습니다. 식사 시간 정하시고 식사량 적당히 하시는 건데, 지금 너무 식사량이 적었어서 을에 웬만한 사람들에게 감량이 될 만한 식사량을 드셔도 살이 찔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대사가 엄청 떨어진 상태면은 그렇게 조금 증량을 해서라도 견디시면서 몸이 좀 올라올 만한 텀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식사를 계속 꾸준히 하시는 거. 내가 그동안 어떻게 생활해 왔느냐에 따라서 당장 감량이 안 될 수도 있다. 예전에 회원님 중에 무활경 있으셨고 그 저칼로리 식사를 정말 오래 하셨고 요러했던 분들 중에 한 6개월이 지나도 감량이 안 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 회원님의 특징은 뭐였냐면 입이 안 터져요. 되게 조금 드시는데 입이 안 터져요. 그래서 한 3, 4개월을 치팅데이도 특별하게 막 필요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살은 안 빠지고 그냥 적은 식사량만 계속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은 입이 터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전에는 아예 그 식욕 자체가 너무 그 생각에 억제를 당한 건지 식욕이 원활하게 이렇게 발동을 안 했는데, 이제 식욕이 생기면서 오히려 이제 증량을 하셨고, 그 뒤로는 그만두셔가지고 제가 뭐 그 뒤에 트래킹을 못 했는데 그냥 제가 느끼기에 그렇게 일단 식욕이 올라왔다. 그래서 예전에 안 먹었던 기간을 상쇄할 만큼 충분히 드시기 시작했다. 그래서 식사를 하고 대사가 완전히 올라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증량을 꽤 많이 한 상태에서 감량이 시작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예전에는 폭식 안 하고 식욕을 안 터지는 게 좋아 보이기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조금 먹었어? 그럼 식욕 당연히 터져야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터지는 게 식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보다 강한 어떤 나의 의지 이런 거 때문일 수 있는데, 혹은 뭐 나의 공포, 많이 먹었을 때 공포감 때문에 안 터질 수 있는데, 이게 결국은 터지거나 안 터지더라도 살이 안 빠지고 대사가 안 되고 그 외에 다른 문제가 생기니까 차라리 식욕이 터지는 게 가장 심플한 것 같아요. 그래서 터졌을 때 먹어주고. 슬프게도 요 이틀 3일 제로콜라 마시고 가스만 차고 배변을 못하는 중이에요. 다시 제로콜라랑 배척해야겠어요. 4, 5년 전 처음 마셨을 때 신세계이고 그랬는데 장기적으로 마시니까 부작용 더 커진. 맞아요. 제로는 저도 많이 먹으면, 예전에 그 스키니피그 같은 제로 아이스크림 먹었을 때 딱 바로 아랫배가 완전 쌓여지더라고요. 저는 제로 콜라는 이제 한 번에는 많이는 안 마시니까 콜라 먹었을 때도 이렇게 느낀 적은 없는데, 스키니피그 이런 거 먹었을 때 그건 막 한 통, 못해도 한 반 통씩은 먹으니까 바로 오더라고요. 제로 콜라나 아이스크림은 아무리 먹어도 설탕 든 것보다 만족이 안 돼요. 오히려 더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그 다이어트 마인드가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리고 실제로 혈당이 팍 올라야 그나마 만족이 되는 것 같아요. 혈당이 오르는 걸 무조건 나쁘다고 보긴 어려운 것 같아요. 혈당이 오르면 이제 그만 먹어야지가 되는데, 혈당이 뭐 제로도 올린다고는 하지만 설탕보단 덜 올린다고 봤을 때 혈당이 안 오르니까 만족은 안 되고 뭐 문제는 계속 일으키고 더 많이 먹게 되고. 수박바 제로 먹었다가 입이 부을 수도 있군요. 배변을 못하면 몸이 붓기도 하나요? 배변을 뭐 하루 이틀 못한다고 해서 확 붓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만성적으로 있다고 하면 배변을 못하는 거는 소화의 마지막이 배변이잖아요. 근데 그게 원활하지 않은 거니까, 그렇다면 순환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부을 수 있죠. 그리고 그게 불편함으로 자꾸 남아있으니까 식욕 자꾸 오를 수 있고, 어떤 때는 아예 식욕이 없을 수도 있고. 만약 먹는 음식이 피부에 영향이 가면 음식 관리를 하실 건가요? 저는 밀가루나 당을 먹으면 금방 얼굴, 가슴 등의 트러블이 많이 나기 시작해요. 제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긴 하거든요. 지금 먹는 양은 막 피부 트러블 일으킬 정도는 아닌 양이고, 맨날 막 엄청 달게 먹고 싶었던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 그렇게 먹었는데 괜찮지 않더라고요. 바로 화장실 문제 생기고 피부 건조하면서, 건조할 때 트러블 나는, 그 약간 붉게 나는 그런 트러블이 막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양을 조절한 것이었어요. 당연히 조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부는 장이랑 똑같다고 하고 그게 원활하지 않다는 건 소화도 계속 잘 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니까. 요즘 계속 식욕이 없는데 배가 고프지 않아도 새끼를 꾸준히 먹어줘. 그쵸. 근데 너무 식욕이 없으면 한 끼 정도는 한번 거르고 넘어가 본다. 거르고 넘어가면 또 식욕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럼 다시 또 이제 먹고. 근데
거르고 넘어갔을 때 입이 터질 게 이제 뻔히 보이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뭐라도 미리 넣어주시는 거 괜찮죠. 일단은 소량이라도 먹으면 이렇게 터질 확률은 확 줄어드니까. 폭식을 한 후 많이 걷고 유산소를 좀 하면 증량이 덜 될까요? 일시적으로 뭐 땀을 쫙 뺀다거나 그러면 증량이 덜 돼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더 부으실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폭식을 했으면 먹은 만큼 찐다. 이거 그냥 받아들이고 천천히 식사 조절해서 내리는 게 좋습니다. 드신 다음에 활동량으로 이걸 자꾸 내리려고 하면 그 활동량이 늘어난 만큼 또 식욕이 올라요. 그 뒤로. 그러니까 활동량을 올리지 않고 그냥 폭식으로 인해서 올린 그 체중이 내려가는 것만 해도 다시 식욕을 자극할 수 있는데 거기에 뭐 운동하시고 이러면은 식욕을 더 많이 올리고 그리고 너무 막 땀이 많이 나는 그런 운동을 하시면 땀을 엄청나게 흘린 후에는 몸이 또 수분을 자꾸 잡고 있는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순환이 잘 안 됩니다. 땀 빼고 나서. 그래서 오히려 운동하고 한 며칠은 더 순환이 안 되고 부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추천하지 않고 그냥 원래 드시던 루틴이 있으면 드시던 대로. 그 식욕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죠. 맞아요. 쌓이고 나중에 더 크게 터질 수도 있으니까 폭식했다. 그러면 잘 먹었다. 나 뭐 좀 부족했구나. 잘 먹었다 하고 생각하시고 그냥 다시 식단 하시는 거. 바로 터질 수도 있고 맞아요. 다음날에 또 터질 수 있고 그리고 뭐 일주일 안 터졌어도 이런 기간이 몇 번 반복되면 나중에 나도 모르는 오늘은 잘 먹었는데 갑자기 터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눌리는 것 같아요. 안 풀어주면은 계속 그러다가 임계치가 되면은 팡 터져버리고 맞죠. 갑자기 2주 동안 잘하다가 오늘 집에 있었더니 갑자기 확 터져서 배달시키고 아침 잘 먹다가 빵으로 터져서 맞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 이제 최근에 몇 번 있었는데 필요한 만큼 잘 챙겨주는데 또 터졌다. 너 폭식이 없어진 줄 알았는데 또 폭식을 하더라. 그래서 좀 좌절감이 든다. 그동안 내가 한 거는 몇 주 한 거는 다 물거품이 된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근데 저도 생각해보면은 식단하고 치팅하고 이거 계속 반복할 때 수개월이 지나도 여튼 계속 식욕이 있었거든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저 중학교 때부터 다이어트 했다 했잖아요. 그때부터 안 풀어준 게 계속 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다 풀어줄 때까지는 나도 모르는 어느 순간에 계속 터질 수 있다. 평소 스트레스가 없고 안정적이면 터지는 빈도가 작은데 어떤 그런 자극이 있으면 터질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그런 아무런 자극이 없는 것 자체가 너무 나를 심심하게 해서 터질 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유튜브에서 미토콘드리아 효율을 높이려면 야채 챙겨 먹고 정제탄수 설탕을 줄여야 한다던데 근데 다 양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저탄고지 식단 할 때 그대로 먹은 겁니다. 설탕 아예 안 먹고 야채 엄청 많이 챙겨 먹고 건강에 좋은 거 다 챙겨 먹고 근데 과하면 정신이 이상해지니까 과하면 나중에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미쳐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다 적당히가 중요하겠죠. 정제탄수를 너무 많이 먹는 사람, 설탕을 너무 많이 먹는 사람은 줄여야 될 거면 야채를 너무 많이 안 먹고 어떤 한쪽에 치우친 식사를 하는 사람은 야채를 추가해야 되겠지만 이미 야채를 너무 많이 먹고 있다거나 오히려 탄수화물, 설탕을 전혀 안 먹어서 이 식욕이 엄청나게 높아 있는 사람이라거나 그러면 오히려 그걸 먹어줌으로써 안정을 찾게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든지 한쪽으로 치우쳐서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게 요즘 생각이에요. 뭐 운동, 휴식도 마찬가지고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먹는 음식에 따라 살성이나 눈바디가 달라지는 거 실감하신 거 있나요? 예를 들어 탄수화물을 정제탄수, 액상과당 같은 거로만 채우는 사람이랑 현미밥 등 비정제 탄수로 채우는 사람이요. 제 주변에 보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요. 먹는 음식도 중요하지 않나요? 먹는 음식이 체형에 영향을 어떻게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양이 제일 중요하죠. 현미밥도 맨날 현미밥만 먹고 조금만 먹고 어차피 눈바디 그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여전히 똑같았고 대사가 잘 안 되니까 뭐 살도 잘 안 빠지고 신경 계속 예민하고 이런데 살 계속 있고 체형은 음식 영향 물론 있겠지만 음식보다는 저는 어떻게 내가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정제탄수, 액상과당만 먹자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현미밥 같은 걸 먹는데 그게 열량이 너무 작으면 몸 자체가 잘 안 돌아가니까 그리고 먹고 싶은 걸 제대로 안 먹으면 그걸 먹고 싶은 그 욕구가 자꾸 터져서 폭식을 하게 되니까 그런 걸 미리 막자는 겁니다. 적당히 먹어야 안 터지고 안 터져야 대사가 계속 원활하기 때문에. 빵식단으로 2주 넘게 잘 먹고 있는데 이제 안정기에 들어왔는지 입막음이 제대로 돼서 뭐 다른 건 먹어지지 않아요. 탄수가 제대로 채워져서 그런지 어제 카페 가서도 디저트 빵 한두 입 먹고 볶음밥 그러면 약간 이렇게 이제 잘했다 약간 이렇게 되지 않나요? 전 되게 놀라웠던 것 같아요. 내가 이게 가능하다고?
아침, 점심, 저녁 신경 써서 챙기고 간식 조금 먹어주니 다른 걸 먹고 싶다 생각이 들더라도 속이 편한 느낌이 더 좋아서.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 그런 질문 이제 어떻게 그만큼만 먹냐 뭐 이런 비슷한 맥락의 질문을 하시는데 저도 제가 그럴 줄 몰랐는데 이게 편한 거 컨디션이 좋은 거 그런 거를 이렇게 경험을 하다 보면은 근데 물론 이거에 대해 소중함을 알기 위해서는 컨디션이 바닥을 치고 편하지 않은 상태가 디폴트인 그런 기간이 되게 많이 필요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무난한 상태를 잃어보면은 이 무난한 상태가 얼마나 좋은 건지를 이제 그 가치를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좀 알아서 내가 특별하게 막 동기부여를 하지 않아도 좀 찾아가는 그런 성향이 보이더라고요. 소금빵 플러스 커피 먹으면 바로 화장실 가고 딱 멈출 수 있는데 샌드위치 반쪽 먹으면 허해서 그런지 다른 음식들 더 찾아서 먹고 과식해서 샌드위치는 피하고 소금빵을 식단으로 가져가려고요. 이런 식으로 반응 기록하면서 다이어트 하는 게 중요한 것 같네요. 소금빵 먹으면서 다이어트.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파란 게 많이 들어있고 이런 게 꼭 좋지 않더라고요. 나한테 맞는 게 따로 있고 그렇게 좀 명확하게 느끼시면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피하시는 게 좋기도 하고 그래야 안정적이고 쭉 이어갈 수 있으니까.